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박사모에서 네. 계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부터 말씀 조심하시고, 네, 무슨 말씀을 조심해요? 아니, 녹음하셔도 좋고요. 네네. 예,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니까, 네. 저도 녹음을 할게요, 아예. 네, 하세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시는데, 네네. 근거 좀 대보실래요, 한번? 근데 정말 몰라서 못 나요? 모르니까 묻잖아요, 지금. 일단 통화, 왜 그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잠깐 여기서 간첩 문재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 좀 해줄래요? 뭐가요? 아니, 그렇게 넷상에서는 자유롭게 말씀하시잖아요. 간첩 문재인이라고. 그렇게 한번 말해봐요, 일단. 아니, 온라인 상임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기자회견 때도 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관점 문재인이 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재인이 왜요? 왜 간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화나니까. 아, 너무 많은데. 아니요. 어? 그러니까 말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시라고. 자, 네, 그럼 한 가지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물론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듣고 있으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네? 언제부터 우리 솔직히 지금 보세요. 북미 대화를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나서 가지고 주선하고 있죠. 그래서요? 북미 대화를. 예. 자, 북한이 핵을 왜 개발했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한 목적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자기네들 체제 안전을 위해서 그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남북의 한반도 적과 통일이에요. 적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예. 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걔네들 그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상식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요? 우리가 이전 정부까지 그래서 잠깐만요. 여보세요, 북미 정함 협상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북한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왕 제 말 들을 거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 말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왜 또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하시라니까. 아니요. 일단 그러니까 이전 정부까지는 북한이 뭐 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한다고요? 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은요, 네? 쉽게 말하면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한 전략적인 걔네들 그 일환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죠. 물론 거기에 따르면은 전략은 아니고, 자기네 체제 안전이 여보세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지만, 여보세요. 네네. 적화 통일을 위한 거예요? 비대칭을 위한 거예요? 비대칭하고 적화 통일을 위한 거죠. 비대칭 전략 아닐까요? 아니, 비대칭 전략을 왜 갖고 있습니까? 걔네들이 지금 한반도에 그러면 걔네들 통일에 대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이? 그냥 또 북한 주민들끼리만 그 사는 게 목적이라 생각하세요? 김정은이가?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차이는 알아요? 아니, 그걸 몰라서 저한테 묻는 건 아닐 테고. 아니, 지금 장원철 씨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그래서 내가 게임의 핵심은 보세요. 그겁니다. 보세요. 북한 핵이, 네?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지 그게 목적이다 마시고, 보니까 그동안 이전 정부까지는 북한에서는 계속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핵 문제를. 아니, 맞죠?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자, 다른 이 것도 말은 말해봐요. 맞잖아요. 북한이 그동안 핵 문제 관계해가지고 남한 정부 개입하지 마라. 이거는 미국과 문제다 해가지고 북미 대화를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맞죠? 이전까지 계속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근데 문재인 뭐가 정부가 맞아요? 맞잖아요. 북한이 그 뭐 핵 문제를 남쪽 정부에서 그 핵폐기라는 거 얘기했을 때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동안. 아니, 다른 이전 게 있다. 장원철 씨, 네네. 북한이 쳐들어오면 정원철 씨 그 총 들고 북한하고 싸울 거죠? 그러면 가만 앉아서 죽어요? 아니요, 저도 싸울 거예요. 당연히 네? 싸우죠. 민주주의에 사니까. 네네. 사회주의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아니, 이승만이 아니, 그러면 들어봐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들어보라고. 사회주의 체제를 위하는 거 모르세요? 아니요, 잠깐 들어봐요. 그러니까 네. 4.19 때 이승만 독재할 때 국민들 일어나서 독재 물리쳤고 응? 박정희 유신까지 해서 유신을 납치해서 그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피를 흘렸고 네네. 전두환이 또 그 짓 해놔서 다시 그 독재를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해서 누구야? 노태우. 네네. 6.25인가요, 그때가? 네. 그것까지 풀어냈고, 그런 국민들이에요.
그렇게 잘했으면 왜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얘기 안 말이 되는 하세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남한에서 민주주의 그렇게 그 실현을 했으면 그 역량을 모아가지고 북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 김정은 3대 세습 체제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네? 그렇게 희낭락거리죠, 그놈들이? 하필이면? 그렇게 남한에서 민주주의 아니요. 외치던 그놈들이, 질문할게요. 네, 돈 많아요? 네? 돈 많냐고. 돈 없는데? 아니, 네. 그럼 당장 정함철 씨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제가 가장 가난하니까. 그럼, 아니, 좋다. 이 정함철 씨가 일단 부자라고 칩시다. 그래, 난 먹고 살만해요. 난 연봉 없어요. 바닥층입니다, 바닥층. 신용불량에 재산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음. 좋아요. 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그 사회주의가 좋아요,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들 돕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요. 네.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조건 착하다는 것도 아니고 네네.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보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이죠. 아니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도울 만큼의 막 내가 화수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당장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챙기기도 어려운데 지금 정함철 씨 이 상대로 쫓아서 북한을 통일한다고 해봐요. 그럼 북한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남한의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연방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국가 일치로 가서 나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남북이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부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솔직히 한편은 내가 부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저 자식이 진정성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뉴스는 대화할 때는 매너 좀 지킵시다.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했는데. 그럼 나 한 가지 좋아요. 그럼 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예. 문재인이 그렇게 이제 북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좋아 연방제 잠깐만요. 다 이거 좋아요. 녹음하고 있죠 지금? 네? 녹음하고 있죠? 물론이죠. 이거 박사모에 좀 올려줘요. 그 사람들한테 좀 듣게. 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 올리시라고요. 제가 굳이 올릴 것까지는 없고. 네네. 그거 올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제가 그건 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은 잠깐만요. 그 보세요. 아니 내가 정함철 씨 유튜브도 몇 번 봤는데 네. 정함철 씨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정함철 씨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정함철 씨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전제 조건이 틀리면 거기서 끊을 테니까 아셨죠? 전제 조건이 틀린다는 것도 본인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한 부분을 그러니까 한 달락에서 뭐 내가 좋아요는 한 달락에서 내가 답변하면 딱 멈출 테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어때요? 아니요, 제가 지금 그만큼의 시간이 많진 않아요. 이제 일단 해보세요. 네. 저는 일단 그거예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국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맞죠? 맞아요. 네, 그거는 뭐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 감수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죠? 다른 방법도 없죠. 자, 그렇다면 최소한요,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마디로 계몽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계몽이냐? 당장 통일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남한 국민들의 어떤 혈세라든가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남한의 어떤 불필요한 혈세를 줄이고 북한의 어떤 이 지원을 위한 이제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다시 짜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또 뭐 복지다 해가지고 보편적 복지? 해가지고 쓸데없는 돈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고. 네? 저기 정한철 씨. 네네. 그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네. 수확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수확을 걱정하는 겁니까 지금? 씨앗을 뿌리려면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준비가 돼야지 뿌릴 거 아닙니까? 씨앗도 없는데 뿌리려고 하니까 이거 미친 짓이죠 이게. 씨앗을 뿌리려면은 씨앗을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비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네, 우리 사회 국민들 어떤 인식 갖고 있는가? 잘못됐으니까 네네.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네.
그래요. 남북이 이제 도로가 건설되고 가장 급한 게 일단 철도겠죠. 철도하고 네네. 그다음에 전봇대가 들어서겠죠. 네. 뭐 우리나라 발전소를 어떻게 하나를 더 가동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기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한철 씨가 걱정할 것도 아니고 나라가 걱정할 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할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기업들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북핵이 폐기된 이유겠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그 북핵 전 폐기가 안 되고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북핵 지금 폐기하고 있잖아요. 아, 폐기하고 있는 거하고 폐기된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여보세요. 저 과학하는 네네. 분이고요. 네. 핵이라는 건 핵 분열 물질이라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핵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태양광을 자꾸 늘리려고 하잖아요. 네네. 아직은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너무 낮은 것도 인정을 하고 네. 원전을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인정을 해요. 뭐 네네. 과학하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핵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건 전 세계도 없어요. 그건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아직까지라는 게 아니고 그건 물리라서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래. 인정해요. 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자 다시 다른 얘기 또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 전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건 다 좋아요. 저도 공감하는데, 예. 근데 그 전에 선결되는 게 북핵 폐기예요. 그 부분에 하고 대해서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했잖아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하고 북핵 폐기한 거하고 틀려요. 실제 이미 북한의 핵 무기가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북한 핵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핵이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고요. 그거 부정하십니까, 혹시? 정말 정말 과학적으로 핵무기, 아,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아니요 것을 잠깐만요. 아니요 부정하시나요? 아니요. 나 정말 답답한데 네네. 핵무기가 있다라는 개념은 네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아니 뭐 핵을 뭐 대포에다 넣고 쏴요? 아니, 지금 핵무기 그걸 아니 몰라서 그러세요? 핵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발사할 건데? 네? 핵무기를 어떻게 발사할 건데? 여러 가지 있잖아. ICBM은 뭐 대륙간이니까, 그건 안 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단거리 미사일도 많잖아요. 노동 1, 2호도 많고. 거기다 실으면 되죠? 그럼 못 실어요? 지금 못 실한다고 장난해요? 생각하세요? 장함철 씨, 네네. 애들 장난해요? 지금 핵무기가 얼마나 소형화됐는지 모르시죠? 전술 핵무기는 모르시죠? 네? 얼마나 경량화됐는지도 모르시죠? 과학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네네. 나 아시는 정말 분 잘 아시겠네. 전술, 답답해. 아니 그 어디서 발사할 건데? 어디서 발사하기는, 북한의 뭐 미사일 기지가 한둘입니까? 아 그거 인공위성이 못 잡아내요? 네? 그 미국 인공위성이 그거 못 잡아낼까요? 인공위성이요? 그럼 북한에서 인공위성 피하려고 다 지하 기지 다 했는데 그까지 아쉽게도 인공위성은 지하 밑에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건 인정해요. 음. 근데 그걸 그러면 지하기지가 막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땅이 열리고 미사일이 나오고 막 그래요? 아, 북한의 지하 기지 건설 기술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시는 겁니까? 네, 무시해요. 나 정말 막 가장 열받는 경우가 네. 땅굴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들. 네, 그거는 또래 같은 소리고 저도 그것도 인정해요. 그건 그렇고 어. 북한의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경우 다 지하 기지에 다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야, 잠수함도. 아니,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건 정함철 씨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그, 아니, 저, 그, 일리가 있는 게 이미 뉴스 기사가 됐던 문제고, 예전에 천안함 폭침 때 그래 나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천안함 이야기는 건너뛰시고, 통과.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본론 들어갑시다. 문재인 간첩이라고 한 이유가, 네? 너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잠깐만요. 미안한데, 네네,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정함철 씨 정말 좋은 분 같은데, 네네. 좀만 더 부드럽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부드럽, 일부러 정함철 씨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정함철 씨 유튜브도 막 보고 아, 그랬는데, 그러세요? 네. 그러면 네. 좀 더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하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국민은 네네. 과액이 아니니 우리가 포용해야 될 대상이다. 네, 멋진 말씀이에요. 북한 어, 동포들.
아니요, 그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유튜브 상에서 그게 있더만. 그렇죠. 이 좌파 성향의 국민들도 포용해야 된다. 네네, 맞아요. 예. 네네. 근데 왜 저도 원래, 원래 제 진보 성향이었거든. 아니요. 근데 본인 자체가 네네. 간첩 문재인 이래버리면, 네네. 아까 사실 뭐 경찰 뭐 녹음 이런 거는 엄포고, 뭐 네. 이런 거 가지고 뭐 굳이 경찰서 가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서로 삶이 바쁜데. 네. 어차피 그 검찰에서 한번 연락 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반성 문재인 그 그런 거 발언 안 하니까 때문에. 하지 네네. 마시라고요. 내 네. 삶이 바빠요. 돈 네.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 굳이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칭하면 그럼 네. 그 사람이 정함철 씨를 적대시할까요? 아니면 친근하게 대할까요? 근데 요즘 간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건가? 옛날 같으면 아예 바로 잡아갔을 텐데 요즘 보통 이웃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간첩이라고 해도 그렇게 옛날 같으면 진짜 악마 같은 이런 인상을 가졌는데 요즘은 간첩이라면은 뭐 좀 정치권의 뭐 한둘입니까? 예. 아예 뭐 소통하고 정보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예? 누가요? 요즘은 너무 상용화되지 않았나요? 우리 사회에? 그렇다고 합시다. 뭐 그건 근데 뭐 네네. 그리고 계속 해봐요. 뭐 지금 그좀뭐 뭐야 문재인 정부에 누구지 그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런 친구도 사실은 뭐 어? 그 다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간첩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없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겠죠.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없는 개념 아니에요? 그 사회민주주의입니까 그러면? 인민민주주의인가요? 아유,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아니 부분 그건 맞잖아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예요. 알았어요. 통과하고요. 북한 인민민주주의면 우리나라 건 민주주의면은 인민민주주의도 허용된다는 겁니까? 민중민주주의나 네? 아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죠. 그 자유 그 기본 질서라는 거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헌법, 뭐 헌법 공화, 개정하려고 할 때도 헌법에, 자유 그 용어 빼려고 하다가 그 부딪혔지 않습니까? 반발에.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건 못 들어본 그러니까 것 같은데.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헌법 저도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그 헌법이 제정 과정에서도 굳이 그때 당시는 솔직히 뭐 알잖아요. 그 반공이라든가 이런 게 국시고 이런 사회다 보니까 굳이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자유라는 기본 질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굳이 크게 자유라는 강조를 말을 못 그럴 했던 필요 없어. 거예요. 뭐하러 넣어? 네? 이미 있는 걸 뭐하러 넣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혼란을 하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민주주의라면 이거 사회 저기 민주주의도 정한철 씨, 민주주의도 정한철 씨, 네네 애국이란 단어를 애국이란 단어나 태극기란 단어를 네네. 정한철 씨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 아, 역시 전쟁 나면 총 들고 갈 거고 네네 물론이죠. 전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네? 근데 나도 솔직히 일부 뭐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네? 태극기 들고서 쌍욕하는 그런 모습 들어보면 진짜 저도 미치겠어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가 지금 욕먹고 있는 건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이쪽에서 얘기하는 뭐 좌파 진영 막 얘기 뭐때 죽이듯이 얘기하는데 저도 그거 절대 공감 안 합니다. 그 뭐 좌파니 그런 사람들은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인데 내 네, 이웃이고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는 나는 솔직히 그럼 갔는데 오히려 또 뭐야? 저 친구 보수는 아니 그 진보나 좌파 진영 있는 분들은 아니 보수 꼴통이니 그렇게 또 경멸하대요. 경멸하대 그들은 본인은 안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본인은 이제 존중하세요? 글쎄 그 박사모 카페에서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네네. 이제 거기에 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올리고 네, 그거는 이제 저도 많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하니까 네, 저도 모르게 냉소적으로 쓰는 건지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쓰다 보니까 네. 그분들에게 그게 기분이 뭐라고 할까 본인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사실은 그게 네, 이제 사실을 직시해주면 네네, 그게 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네,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정함철 씨와 지금 제가 토론을 하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처음에 언성이 높았지만 이제 네,
하면서 서로 오해가 풀리면서 이렇게 네. 이제 서로의 목소리를 찾아가잖아요. 네네. 이게 예를 들면 박사모 그분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네네. 같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네. 이렇게 우리 둘이 대화하듯이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서로 이해를 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파에도 꼴통이 있고 좌파에도 꼴통이 있겠죠. 근데 네네. 뭐 21세기에 살면서 우파, 좌파 나누는 것도 정말 웃기지만 네. 상대 측에 꼴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꼴통과 대화할 때 네. 그 꼴통이 조금만 똑똑하면 음. 그게 안 되는 가짜 뉴스 혹은 상식에 어긋나는 사실들이라는 것을 알아채면 네. 대단히 공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꼭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그들한테 공격받고 있잖아요.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그 그래요? 부정선거라든가, 네? 네. 그 미친 그런 그 거짓 선동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뭐 땅굴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예 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무슨 뭐 여의도 밑에도 있고, 이거 헛소리, 이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고, 그래 직접 다 확인해 봤던 거고, 뭐 문현동 검도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우리 애국진영에 계속 돌고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이거 그, 나 애국 진영이라고 하면 네네, 애국 진영에 참여하지, 반대라고 하지 맙시다. 애국 진영이 반대에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애국 진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네, 애국 진영이 반대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국 진영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네, 주변에서.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냥 그러니까 주변, 뭐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매국노들인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근데 저도 조금 좀 고려는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같이 전쟁 왜냐면 나면 같이 총 들고 갈 거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 예, 아무튼 이제 영어 선택 전쟁은 어쨌든 나면 안 되죠. 우리 전쟁은 절대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보면은 뭐 네, 애국 진영 뭐 보수 진영이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무슨 뭐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을 해야 된다 이거는 미친 소리들이에요. 네, 예? 완전 이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그 참혹한데 예? 네, 그런 거 그렇게 절대 저는 공감 안 합니다. 예, 그런 논리들은 네. 우리는 다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무장 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해도 돼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지.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경우죠. 정암철 씨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좀 어렵지만 네, 한 가정이 있다고 해봐요. 네, 있는데 가장이 일을 안 하거나 네, 가장이 무능력 미안해요. 네, 뭐 가장이 무능력한 경우에 네, 이제 가정의 수입이 없으면 네,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혼을 하거나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네, 네, 그렇겠죠.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 그거는 박사모 카페에서도 그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북한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국민들은 열심히 자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네네. 그게 국력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네. 만약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러면, 그, 그러니까, 국민이 각자 일을 열심히 아니, 하고,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시점을 네네.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셔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국방을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는, 저기 그, 잠깐만요, 정암철 씨, 죄송한데 네네. 그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아시죠? 그 차이를 또 뭐 전력 대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대와 이런 문제? 사실은요, 전쟁이라는 거는요, 무기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베트남이 왜 월남이 월맹에 졌는데, 아니요, 아시잖아요. 아니요. 월남, 정신무장입니다, 월, 정신무장. 아니요, 정신보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기, 네, 그 월남은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아, 밖에 또 뭐 부패 같은 거 그럼 이야기가 많아졌다, 깊어지는데, 얘기하시고 싶어요? 이거 박사모에 올리실 거죠? 뭐가요? 이거 박사모에 올리실 거잖아요. 아니, 아까 본인이 올리시라며요. 아니요, 저는 싫어요. 뭐, 제가, 그럼 뭐 알겠어, 알았어요. 네, 네, 예를 들면, 네, 그 한반도의 역사와 네,
베트남의 역사는 정말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죠.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북한은 김일성이 그 지랄을 떨었고 네, 그 지랄을 떨은 거죠. 네, 아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가죠. 네. 아, 그 괜찮아요. 지랄을 네, 놓고 이거 인터넷에 올리지 맙시다 그냥. 네네. 얘기하세요. 편하게 그러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그 지랄을 떨었고 네,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그 지랄을 떨은 거죠. 네, 우리 한반도에서는 김일성이 미국의 반대편에 있었고 네.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미국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죠. 근데 호치민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이제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아직은. 예, 예. 네. 그, 뭐, 그래서 호치민 역시,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호치민은. 그러니까 응? 영웅으로 남은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역시 이제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국제전이 됐고 한반도도 국제전이었고 네네. 베트남도 국제전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랑은 달라서 예를 들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 김일성이가 존재 가능했거나 호치민이 이거 올려도 되겠네. 네. 우리나라에 김일성이 존재 가능했거나 아니다. 올리면 안 되겠다. 그 북한 간첩이 와서 나 암살하면 어떡해.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난 삶이 두려운 사람이야. 하긴, 저는 그런 거 두려웠어요. 뭐, 좀 나서지도 못했죠. 저도 하긴 뭐, 사립 협박 많이 받아봤으니까. 네, 아니, 나는 두려워요. 네. 그냥 우리 둘의 대화를 끝냅시다. 그러니까 저도 책임이 넌 말만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예를 들면 그건 아예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고요. 네네.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정암철 씨께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라고 하셨죠? 누구? 그 북한의 코미디의 배우가 누구라고 하셨죠? 그 유튜브에 누구 나오던데? 신불출? 아, 신불출. 예, 네,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혹해서 남로당에 많이 그렇죠. 가입했다고 네, 정암철 씨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우리가 김일성 얘기만 아까 뭐 김일성 지랄 이런 얘기만 어떻게 네네. 빼고 물리세요 그냥 네네. 암살당하는 건 뭐, 두려우니까. 김일성 뭐 욕한다고 뭐, 그 문제가 됩니까? 아, 그런 걸 두려워하셔. 그, 네. 사람이 남한, 남한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욕하는데 뭐. 네,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불출에 넘어간 게 아니고 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일본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네, 세계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배움이 짧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이상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말을 해주면 네, 사람들이 훅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세뇌당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꿈을 쫓아 아무튼 이동을 하겠죠. 네, 좀 더,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됐을 때 모든 가장의 꿈은 좌익이나 우익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좀 더 행복한 삶을 제시한다고 누군가가 말을 해주니까. 그 거기,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가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네. 그건 그 시대의 이야기고 그래요. 네, 지금 시대에 음,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다는 것과 북한의 인권이 저렇게 없다는 걸 아는데 네네. 거길 쫓아갈 남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국민들이 좀 이 현실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마치 평양 가가지고 평양 15만 뭐 군중이 하니까, 뭐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나도 착각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떤 그 인권적인 탄압을, 고통을 받고 대부분의 있는지. 젊은 층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네네.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연방제라는 걸 말을 해요. 네. 일국가 이체제, 연방제 잘 아시죠? 알죠, 알죠. 예, 그 근데 박사모의 만약에 그 동료, 일국가 이체제로 하는데, 예.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일국가 이체제가 되면은 남한은 어쨌든 민주주의 그 기본 질서 하에서 이대로 진행될 거고 시장 경제 체제 아니면 아, 북한은 그게 파위진 간단한, 체제에서 지금 공산 체제 일당 독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텐데 아니요, 정함철 씨? 네 문제는 또 예상외로 간단하게 풀려요. 예를 들면 어떠세요? 정함철 씨가 이제 네, 시민운동 활동을 그만두시고 경제적 활동을 하신다고 그 박사에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함철 씨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일단 그 모르죠. 내가 자영업을 할지 뭘 할지 사업을 할지. 좋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회사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건 좀 말리고 싶어요. 그건 위험해요. 네, 어쨌든,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 대부분이 자기 상사나 자기 회사 사장을 욕하면서도 그 회사에 꾸역꾸역 가요. 왜냐면 거기서 월급이 나오니까. 네. 일국가의 체제도 간단해요. 우리가 북한에게 뭔가를 자꾸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도로도 건설해주고 철도도 건설해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의 붐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달려들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는 분명히 민주주의가 싫은 것 그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 생활이 좋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고 할지언정 사장은 민주주의 있는 사람이니까 사장은 자본주의 있는 사람이니까 사장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직원은 당연히 사장 말을 듣잖아요. 직장 상사. 요즘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제일 세상인데 무슨 뭐 사장 말 듣습니까? 아이, 너무 세상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단편적인 그게 보편적인 얘기죠. 요즘 노조가 있으면 뭐 사장이 사장입니까? 노조의 그 종리 노예인데 그거는 이제 모르실 거예요. 나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에이, 부분은. 그건 진짜예요. 노조가 없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물론 이제 너무 못하네. 일반적인 거고요, 그거는. 아니 일방적인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환경미화원 입장 있잖아요. 네. 그들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입했기 때문에 사실 알아요, 사실관계를. 환경미화원이 잘못한 거라고요? 사장이 잘못한 거라고요? 환경미화원들이 그 중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노총 거기 그 노동자분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죄송한데 네, 노총이나 민주노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작은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의 그 노동조합이 그 양대 노총이 작은 조합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들이 지금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 노조도 좀 민노총 졸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뭐 공무원 노조도 들어가 있지, 교사 노조도 들어가 있지. 민노총이 뭐 대한민국 모두 국정을 자유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정하고 싶은가요? 죄송한데요. 그 노동조합에 가입된 회사보다 네, 노동조합에 가입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 조그만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뭐 영세업체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뭐 근데 그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니요. 네,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아니라 네. 그 중견, 중소 이런 기업들이 더 많죠. 그리고 지금 공무원도 다 민노총이 다 가입돼 있다니까요, 공무원도. 교사도, 언론 노조까지 민노총 졸개 아닙니까? 그 민노총이 사실상 우리 사회 모든 전반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관이 아닐 텐데,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나요? 글쎄, 아니, 그건 인정이나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사실관계니까 그냥. 그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네, 그런 거 아시면 됩니다. 그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라는 거는 모르셨어요? 정함수 씨, 죄송한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돼서, 네. 오늘 통화는 여기까지 해도 되죠? 아, 그럼 또 평을 또 전화 주실래요? 응, 의외로 따뜻해서 네. 좋았습니다. 저기, 우리 좀 깊이 있게 대화 좀 해봅시다, 진짜. 박람회 올리셔도 좋은데, 네, 편집이 가능하면, 네네. 김일성씨를 그럼 빼요. 나 겁나? 알았죠? 아니, 겁먹지 말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근데 예를 들면, 네,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네. 이게 파일이 올라가잖아요. 음, 그럼 또 그 파일이 새끼를 칠 거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남북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네. 남한 국민이 김일성이 지랄 이렇게 말을 했으면 북한 간첩들도 남한에 정말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뭐, 악영향을 끼치겠죠. 간첩이 많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남한 사회. 네. 어쨌든, 그, 하나의 핵심은, 그, 저기 나 군대 네, 출첵선에서 봤어요. 네. 아니야 그냥 파일 올리지 맙시다. 그게 낫겠네. 아무튼, 다음에 통화합시다. 올리지 마요 그냥. 네네, 그래요. 예. 바쁜 시간 뺏었네요. 미안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건 제가 잠깐, 박사모에 글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함철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까지만 써놓고 나가도 될까요, 혹시? 또 탈퇴하시게요? 내가 박사모 사람이 아닌데, 뭐, 거기 계속 있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탈퇴를 이미 했어요. 네. 그래서
둘이 따뜻하게 대화를 했다라는 것까지만 써놓고 싶은데, 아, 왜냐면 그래도 따뜻한 대화까지 했다. 그런 표현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만 쓰죠, 뭐. 왜냐하면 난 예, 정말 이분들이 예, 좀 더 많은 것들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어쨌든 좀 저도 대안을 찾고 싶어요. 예? 음. 진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남북 통일 전에 남남 갈등 때문에. 과격한 표현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한 내에서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먼저 이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건 나 공감하시죠? 대화하니까 즐겁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입 인사, 아니, 내가 지금 외출을 해야 돼서 네네. 그 가입 인사란에 그 대화를 따뜻하게 했고 서로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만 네. 써놓고 좋아요. 나갈게요. 네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저기, 아니다. 네. 아니야. 그 말은 나중에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